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100세 톡톡입니다. 오피스텔 빌려주신 분,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신 분, 심지어 자녀 이름으로 계약만 하셨던 분들도 모두 해당됩니다. 계약서 쓰셨다고요? 그럼 된 거 아니야? 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6월부터는 신고 안 하시면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 넘거나 월세가 30만원 넘으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전세든 월세든 집을 빌려 사시는 분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나는 세입자니까 괜찮겠지? 딸 명의로 계약했으니까 문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신고를 안 하시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전입신고는 했지만 전월세 신고는 안 했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꼭 확인하셔야 할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피하는 법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속 정보들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전월세 계약, 예전엔 계약서 쓰고 전입신고만 하면 끝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라는 제도가 생긴 지는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은 벌금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몰라도 괜찮았던 제도였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안 하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서만 썼다고 끝이 아니라 꼭 신고까지 마쳐야 법적으로 인정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난 늘 하던 대로 했는데 왜 갑자기 벌금이야?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지만 법이 바뀌었고 지금은 신고가 의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신고를 안 하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냐? 실제로 과태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한 가지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강은자 어르신 72세. 작은 투룸 아파트를 월세로 계약하셨어요. 보증금 4,500만원에 월세 33만원. 계약서도 썼고 전입신고도 마치셨죠. 그런데 전월세 신고는 안 하셨던 겁니다. 본인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계약서 쓰고 전입신고했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센터 직원이 이 계약은 전월세 신고도 따로 하셔야 하고요. 안 하시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 어르신은 순간 얼굴이 하얘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벌금을 내야 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당황하시는 분들 실제로 많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신고를 안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도장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갑자기 빚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 그럴 땐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가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 받기 어렵고 남은 돈도 못 건질 수 있어요. 평생 모은 내 노후 자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미리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등록되고 과태료도 피할 수 있고 내 돈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고까지 해야 보호도 받고 벌금도 피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딱 3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금액 기준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둘 다 넘을 필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8천만원이고 월세가 20만원인 경우 보증금은 5천만원인데 월세가 32만원이다. 두 경우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둘째, 지역 기준입니다. 생각보다 해당 지역이 아주 넓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이고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전부 다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시로 끝나는 지역,
그러니까 시는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지방 소도시에 사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꼭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주택 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하십니다. 아파트 아니니까 괜찮겠지.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은 해당 없겠지. 아닙니다. 아파트, 단독주택은 물론이고요.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심지어 공장 안에 있는 숙소까지 누군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건물 종류가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느냐가 기준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느냐?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방법: 주민센터 직접 방문. 가장 익숙한 방법입니다.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만 챙기시면 됩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월세 계약 신고하러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직원분이 안내해 주십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복지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어르신 전담 창구도 많이 운영 중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법: 온라인 신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익숙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시고 계약 내용을 입력한 뒤 계약서 사진만 첨부하시면 끝입니다. 복잡한 스캐너도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계약서를 깨끗하게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살짝 받아보세요. 방법: 가족 도움받기. 스마트폰이 어려우시고 주민센터 가기도 번거로우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과태료 나온다는데 좀 도와줄래? 자녀나 손주에게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쉽게 신고를 마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3가지 중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약하고 30일 안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걱정 없습니다. 62세에 조기 수령을 시작해서 78세까지 받는 총 금액보다 그냥 기다렸다가 65세부터 정상 수령했을 때 78세까지 받는 총 금액이 더 많았습니다. 아니, 이런 신고는 집주인이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하지만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사람 중에 1명만 해도 괜찮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서로 네가 해라 미루다가 아무도 안 해서 과태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입니다. 왜 세입자가 직접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따로 주민센터에 가서 도장을 받았어야 했지만 지금은 전월세 신고만 해도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훨씬 간편하고 훨씬 안전해진 겁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뀔 때도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한 번 했으니까 끝났지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해준대요. 하지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개사가 도와줄 순 있어도 실제로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혹 어떤 집주인들은 매매 계약처럼 위장해서 전세 계약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엔 나중에 법적 보호를 전혀 못 받는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정식으로 정확하게 계약서도 쓰고 전월세 신고도 꼭 하셔야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꿀같은 정보 제일 먼저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백세톡톡 다음 시간엔 집주인을 위한 절세 팁과 세입자를 위한 비용 절감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하세요.